마음 소풍의 흙다짐 마감은 폭이 100mm 정도에 불과한데요. 보통 흙다짐 벽을 한다고 하면 400mm가 넘거든요. 그에 따른 엄청난 재료량과 노동력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 아무리 흙다짐 결이 아름답고 단 한 번의 작업으로 내외부가 마감되니까 공정을 단축시키는 이점이 있다 해도 말이죠. 그래서 풀어낸 답이 단열재를 먼저 설치하고 안쪽만 흙다짐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한쪽만 유로폼을 설치해도 되니까 한나절 만에 30m 길이를 뚝딱 끝낼 수 있었죠. 7년쯤 지난 지금도 아주 멀쩡한데요. 조상들의 집 짓는 지혜를 현대에 적용해 본다면 그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오래된 미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흙건축의 여러 공법 중에서 흙다짐 공법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벽체에 적용하기가 그리 쉽지만 않는 건 벽 두께를 40cm 정도만 한다 해도 그에 따른 흙의 소요량과 노동력은 절대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여기에 단열재를 포함해야 한다면 그 공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흙다짐으로 작업을 하면 이 공법이야말로 정말 자연 친화적인 공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적절한 양의 석회가 들어가고 다지는 압력만 있으면 재료와 혼합 비율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 공사 현장 주변에 선별되지 않은 어떠한 흙이나 돌멩이도 흙다짐 거푸집 안에서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 오히려 그런 재료가 표면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흙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쓱쓱 스케치한 다음 각재를 켜고 잘라서 밑그림을 그립니다. 고정은 목공용 풀을 칠하고 타카를 사용하면 제일 좋고요. 황토를 여러 번 바르고 천연 페인트로 마감해주면 세상에 없는 벽화가 탄생하지요. 각재를 이용한 미장 방식을 펜션 객실에 적용했는데요. 그림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요. 여기는 작은 방이라 작은 물고기입니다. 여기도 작은 방. 이 방의 명칭은 낙엽 하나. 여긴 칠곡의 저녁이고요. 프랑스의 혁명의 정신, 깃발 1789. 흑미장에 자신이 없어서 차관한 이 기법은 마음소풍 여기저기에 적용되었는데요. 전시관 동에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 통로에는 96장으로 된 해 뜨는 아침이면 하고 아름다운 산책이 있어요. 흙건축 전문가 논문에는 졸대 벽화마감이라고 명명해 왔는데요. 세미나 자리에서 모 교수님께서 창의적이고 멋진데 명칭이 좀 그렇다 하셨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벽화미장이라고 하려고요. 생각 화장실은 다음에요. 흙미장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거니와 흔히 보이는 비슷비슷한 패턴의 흙미장 방식에서 탈피할 요량으로 시도해본 마감 방식이다. 절대로 선을 구성하기 때문에 미장 솜씨가 서툴러도 망가뜨릴 염려가 적고 흙의 두께를 달리해 볼륨감을 주거나 여러가지 색을 조합한다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연출도 가능하다. 흙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건조 중인 치장 흙벽돌입니다. 흙벽돌 만들기 한 달 만에 겁도 없이 대작 욕심이 나더라고요. 코팅 합판을 잘라서 몬드리안 디자인 트 5판을 제작했어요.
타일 본드를 칠한 벽면에 흑벽돌 부착시키는 작업이고요. 흑벽돌이니까 가장자리에 쓸 몰딩도 흙으로 찍어냈고요. 그대로 둘 생각이었는데요. 모두 다 뭔지 몰라 하길래 몬드리안 특유의 색을 칠했어요. 이 장비를 통해 황토를 믹서하고 이송하게 되는데요. 기둥마다 유로폼 설치한 것이 보일 거예요. 호스를 통해 이송된 황토를 거푸짐 안에 채우는 작업이고요. 모형을 보면 이해가 되죠? 흙다짐이나 타설을 했을 때 거푸집 타령하는 순간은 늘 긴장되고 설레기 마련이죠. 어떠한 얼굴로 나올까 하고요. 만남은 공정을 단축시키는 효과와 함께 심리적 가치도 더하게 되죠. 여러 종류의 흙과 모래로 표면 질감을 다르게 하거나 먹물을 뿌려보기도 했죠. 어차피 세상에 없는 일을 꿈꾼 것이니까요. 시공 과정 100 곱하기 100 각관주위에 100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유로폼을 설치하고 몰타리 송기를 통해 거푸집 안에 타설하는 방식이다. 높이는 유로폼 규격폼대로 1200mm 한 장으로 하고 타설을 해가면서 한 칸씩 더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황토 혼합물의 굵기 정도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첨가물을 투입해 독특한 표현 양식을 구현하기도 편하다. 흙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몇십 년 만에 냉추위라는 그해 겨울에도 공사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만화책의 뒷장이 궁금하듯이 후속 공정을 더 진행해보고 싶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겨울철에 가능한 흙 작업을요. 그때 머릿속을 스치던 윤현의 기억, 팔을 고정한 깁스였어요. 석고, 열을 발생하면서 금세 굳어버리는 석고의 물성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얼렁뚱땅 석고가 첨가된 수제 흑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함께 일하던 친구와 일용직 분들이 있긴 했어도 제 손이 가지 않은 벽돌이 없을 정도로 일에 열중하는데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탐비에 빠져 있었던 제 인생의 화양의 나가 아니었나 싶네요. 처음 제작한 벽돌. 일주일 후 크기와 두께가 다른 두 번째 벽돌. 2주일 후 같은 흑벽돌이 한 장도 없는 세 번째 벽돌. 엄청난 양의 흑벽돌, 흑보드. 이를 진척시키고 싶은데 허구한 날 줄눈 작업에 묶여있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지루하기만 했어요. 가두리 친 바닥에 황토 혼합물을 쏟아 부은 작품. 그라인더로 잘라서 붙였어요. 무줄눈 실험으로요. 6개 숙소 중에 벽화 미장을 하지 않고 흑벽돌로 마감한 유일한 흑벽입니다. 벽돌의 형태를 만든 후 식용유나 물로 붓질한 다음 황토 혼합물을 붓는다. 이때 석고의 반응 속도에 따라 물과 석고의 양은
적절히 조절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흑벽돌 제작에 석고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낮은 온도에서도 흑벽돌 생산이 가능하고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건조되어 바로 조적에 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 공간의 확보가 쉽고 경량화되어 벽면 부착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단 석고가 함유된 벽돌은 내수성이 약해 외벽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단점도 있다. 철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오늘은 아주 독특한 화장실 사례를 보여드릴까 해요. 강수 석고 모드에 먼저 각재로 사각의 틀을 짜두고요. 벽돌 틀은 대개 100각권을 높낮이가 차이나게 절단해 용접한 거예요. 틀기 굽기 전 3분 이내에 각기 다른 선을 그리고 색을 더해주는 게 포인트죠. 나뭇가지 같은 걸로 풀을 그린다거나 색깔이 다른 흙이나 난로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화장실은 어디나 할 거 없이 타일 시공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화장실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똑같이 생긴 밋밋한 사각형들이 빈틈없이 줄지어 있는 타일 벽이죠. 꼭 타일이어야 하나? 샤워할 것도 아닌 대중 화장실에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 타일 대신 치장용 흑벽돌을 만들어 꾸며보기로 했어요. 화장실에 있는 만큼은 혼자의 공간이고 혼자의 시간이니까 편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생각도 좀 하게요. 그래서 이름도 달았어요. 생각 화장실로요. 틀 건축을 테마로 조성하다 보니 커피숍 인테리어도 틀과 연관된 이미지를 찾게 되었죠. 판재에 홈을 파내어 물고기 화석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두 장의 틀로 찍어낸 흑고대를 바로 거꾸로 붙이기를 반복해 벽면 전체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석고를 이용한 흑벽돌 만들기에 결정판 초대형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기에 이르죠. 이어 붙여서 만든 스티로폼 자투리 집합체를 열선으로 절단해 모양을 잡고 석고가 첨가된 황토 혼합물로 여러 차례 바르기를 반복해줍니다. 100mm 정도 두께로 크기만큼 무게감을 더해주었고요. 생각나는 대로 문양도 찍고 깨지고 금간 디테일도 살려서 역사성도 보여지도록 했어요. 긴 사각형 건물 가운데 자연과 소통하는 바람기를 내고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는데요. 거기에 책 선반을 받치는 조형물도 그때 만든 거고요. 어스인 글라스 작업에 밀려 뒷목 본 채 방치되어 있는 미완성 작품들인데요. 새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버닝 기법이 양각의 시각적 효과를 잘 드러나게 하는데요. 바실리 칸딘스키 작품
렘브란트 자화상도 보이네요.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고 쓰임새가 많은 버닝 벽화는 뜻밖의 닥친 난관에서 시작하는데요. 옥상에 레미콘 치다 거푸집이 터져버렸거든요. 고르지 않은 면을 커버하기 위해 작업성 좋은 소재를 찾았는데요. 그게 바로 비비법 2종 단열재지요. 버닝과 기법은 단열재 위에 흙물로 스케치한 다음 토치불로 타들어가게 하고 내부엔 천연왕토 페인트, 외부는 아크릴 물감으로 마감해줍니다. 햇빛 가리개로 쓸 초대형 작품도 버닝 벽화라서 가능했는데요. 작업 순서를 보면요. 1. 흙물로 스케치 2. 토치로 굽기 3. 물로 씻어내기 4. 본 타일권으로 바탕 색칠 5. 안드로메다 에나 그리기. 이 모든 작업에 24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다른 재료를 사용해 그린다면 얼마나 시간이 들고 재료비는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벽체 마감에 버닝 기법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볼거리까지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철권 축전식원에 단열 기준을 충족하면서 한 번의 시공으로 벽 마감하는 그 예가 있어요. 쳐다볼 때마다 눈에 거슬렸던 자리라 해결하기는 해야겠고 해서 오랜 시간 궁리한 끝에 여러 고민을 한꺼번에 풀 묘책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버닝화 기법이다. 처음에는 세밀한 표현이 필요치 않는 암각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조금 더 연구하면 메쉬나 석고보드에 부착 없이 단열재 한 장만으로 벽체, 내 외부를 그럴싸한 벽화로 마감할 수 있을 듯하다. 필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계단재라고 하면 당연히 목재나 철재 또는 콘크리트가 연상될 것이다. 그 같은 재료가 경제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내구성이나 공간의 활용 면에서도 뛰어난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지 흙을 테마로 하는 마음 소풍, 건축에 있어서는 다른 면에서 접근하고 싶었다. 산에는 사람이 가는 대로 산길이 되고 발 딛는 데가 다 계단이 되듯이 사람이 밟고 지나다닐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달아서 더욱 운치가 있고 정감이 가는 계단을 만들고 싶었다. 필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계단 안과 계단 날개를 일체형으로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 설치 작업. 믹스통에 흙, 물, 석회 등을 혼합하고 골삭기를 이용해 타설. 타설은 제 담당이라 영상이 없어요. 에어치퍼를 사용해 계단 모양대로 흙을 파내고 있는 모습.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업적들을 놓고 사용 중인 현재의 계단. 비가 오면 비 젖는 대로 서리가 내리고 꼭 눈이라도 쌓였다 녹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지붕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지붕 마감재로 흙을 사용해 곤사레입니다. 지붕재는 설계 도면대로
샌드위치 판넬을 시공하게 되었는데요. 연결부에 테이핑 처리하면 문제없겠지 했던 난이한 생각이 훗날 노수 때문에 두고두고 손이 갈 줄이야. 평판 말고 지붕용이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징크 판넬을 선택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죠. 아스팔트 방수 시트를 깔고 황토 부착을 위해 프라이머도 발라주고요. 두툼하게 흙금칠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미처 몰랐죠. 여름 햇빛과 마주한 지붕 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래서 예전부터 한옥 지붕에 엄청난 흙을 올리고 나서 기와를 덮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면 초가나 기와 지붕을 적시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걸 본 유년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웬만큼 빗줄기가 쏟아졌다 싶어도 빗물바지 혼통을 타고 이내 사라져버려서 비 그치면 언제 비가 왔냐는 식으로 말짱해지죠. 마음 소풍에 들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바닥에 돌이 엄청난데요.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저 역시 여기만큼 전원에 잘 어울리는 마당을 본 적이 없지만 내심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거든요. 굳이 여기저기서 본 특이한 건축에 대한 언급 말이죠. 바닥 조성에 관여한 일이라고 느끼자 흙 색깔과 잘 어울리는 솜씨여서 이불을 선택했던 것. 석훈 불쌓기 운전 솜씨로 한석을 골라 옮겨준 일밖에 없거든요. 공사하는 내내 마당 포장재에 대한 고민을 해봤지만 레미콘 타설의 유혹을 떨칠 만한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상하는 대로 레미콘을 20cm 두께로 타설한다고 치면 레미콘 차량 25대가 줄지어 대기해야 할 물량인데요. 아무리 편리함의 가치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숨쉬는 땅 위에 허연 낯짝의 콘크리트 바닥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닌 말로 나라를 세울 대단한 일도 아닌데 다소 일이 많아지고 손이 더 갈지라도 자연과 같이 살지 싶더라고요. 흙건축에 관심을 둔 사람이니까요. But I long for who I was before the change. And I'm waiting on my wounds to heal. Ready for my heart to feel and surrender my soul and drop my shield. I'm waiting on the sun to rise and let the shadows of the night. Oh, the darkness is no friend of mine. I'm waiting on the spring to move, undo all that winters do, turning death into life and old into new. But this life has had its way, and I know I'm not the same, but I long for who I was before the change. And I'm waiting on my wounds to heal, ready
and drop my shield. 잔디로 유명한 장성에서 온 토종 금잔디인데요. 부드럽고 좁은 잎폭이 특징이고 키가 크게 자라지 않아서 자주 잔디 깎기 할 필요도 없어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최고의 잔디일 거예요. Everyone has me convinced. 햇빛이 들고 그늘이 지고 바람이 불다 잠깐 비라도 내리면 풀과 꽃들의 색은 더욱 선명해지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는 리셋이 된 듯 온통 생기로 가득해진다. 말갛게 씻긴 돌 위를 몸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 두 분이 서로를 부축해가며 걷고 아빠와 딸이 나란히 잔디밭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고 때로는 깔깔거리며 웃고 때로는 잔잔한 눈웃음으로 때로는 사색에 빠진 듯 입을 앙다무는 모습까지 자연 속에서는 어떤 것도 어색할 것이 없다. 자연 그대로의 소재가 주는 친밀함은 콘크리트 같은 재료가 주는 느낌과는 결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흙 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가을이 깊어질 즈음에 뜨끈뜨끈한 구들방이 생각나지요. 마음 소풍에는 흔하지 않는 복합구들 방식의 방 두 개가 있는데요. 아궁이에 불 피우기가 마땅찮을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겸용으로 결정을 했죠. 팔레트 반장 정도면 밤 시간 내내 난방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할 일이 없어요. 한겨울에도요. 이분의 퍼스 남다르지요. 구들 전문가 최 선생입니다. 방안개와 거실, 화장실, 드레스룸으로 된 원룸 형태의 16평형인데요. 구들장 위에 익셀 파이프를 깔면 녹는다 괜찮다라고도 하지만 동파이프로 시공했어요. 동파이프는 사례를 찾기 힘들어 염려되기는 했으나 7년째 사용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들의 장점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저는 공기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어요. 실내 상하층의 온도 변화는 기압차를 일으키고 바람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바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일러 난방하는 방에선 너무 답답하고 숙면이 어렵더라고요. 방바닥 온도의 차가 구들 난방과 달라서 그런가 하고요. 식물한테도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메리골드 경작지를 보면 가장자리나 새길에 있는 꽃들이 잘 자라고 꽃색도 제대로 내더라고요. 물론 일조량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요. 내일부터 길가의 코스모스도 유심히 봐보세요. 현대식 주택에 보다 쉽게 흙을 사용할 방법은 뭘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샌드위치 패널의 부자재 아연 유바였어요. 단열재를 이후 바로 연결해놓고 내외부를 흙으로 마감하면 되겠구나 했던 건데요. 몇 년 전 물류창고 신축할 때 본 조립식 패널 공사가 힌트를 준 것이죠. 봉하면 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시관을 제외한 새 개동을 야맨조로 설계했는데요. 즉 보와 기둥 그리고 슬라브를 콘크리트 구조로 했다는 뜻이죠. 작업성 뛰어난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공기가 상당 기간 늦어졌을 거예요. 집 한 채도 아니고 말이죠. 샌드위치 패널을 그대로 사용치 않고 단열재만 선택한 것이 흙 작업하기도 용이했고 단가도 물론 저렴하죠. 하지만 수축과 팽창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드라이비트 단열용으로는 600 곱하기 1200 규격을 사용하거든요. 벽체 외부는 두어 차례 뿜칠을 한 다음 천연 황토 페인트로 마감했어요. 고양이는 왜 저기에 앉아있는 걸까요? 미장용으로 흙을 사용하려면 채가름을 해야 하는데요. 흙건축학교에서 배울 때는 모래로 비율을 맞추었는데 현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마사를 쓰게 되었어요. 가격차가 서너 배 이상이었을 걸로 기억해요.
펜션동은 끔체를 하기도 하고요. 붓질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물과 재료, 혼합들을 일정하게 가져간다 해도 건조에 따라 혹은 흑입자의 양에 따라 얼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로 냈다 무지개 몇 개를 그려넣기도 했고요. 초벌 후 흑손이 지나간 바람길 벽 한 번만 미장했는데 유지 상태는 가장 좋아요. 벽체 내부는 전체 다 흑미장으로 계획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손대기가 어렵고 시간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벽화 미장이었죠. 가을 특집 2에 관련 내용이 있어요. 바닥과 천정, 기둥에 아연 유파를 부착한 다음 비드버 비종 단열재를 순차적으로 끼워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열재 한 장을 끼워 맞추기 전에 접합과 열교 차단을 위해 우레탄 폼을 사용하였고 단열재는 두께 150mm, 가로 900mm, 세로 2200mm 규격의 주문 제작품이다. 뿜칠 기계는 보통 석재 뿜칠이나 내화피 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있지만 풀건 축에도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 보고 장만한 것이다. 마음 소품처럼 그린 생활 시설을 포함하는 네 개동 외벽 전체를 일일이 흑손으로 미장한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뿜칠은 분무 노즐을 통하여 광범위한 면적에 보다 쉽고 균일하게 재료에 칠을 할 수 있고 뿜칠된 면에 손 미장하거나 흑손, 헤라, 스펀지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다양한 표현도 가능해진다. 풀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아크릴 물감으로 장난을 쳐넣고 투명 에폭시 작업을 했는데요. 어라, 굳지를 않네. 진득진득한 계라 상태 그대로예요. 풀가루를 뿌리고 물감으로 덧칠을 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일주일 뒤에야 경화제를 희석하지 않고 주제만 칠해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나쁜 습관이 이를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에폭시 물성을 이용해 바닥에 흙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저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멋스럽기도 한 바닥을 보면서 혼잣말도 해요. 고쳐에 부처라더니 예술 아닌 게 없네. 바닥의 느낌이 흑사진 벽과 흑벽돌에 잘 맞는 것 같죠? 흙은 만지면 쉽게 부서지고 뜯어지고 마는데요. 그런 불완전함이 오히려 자유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요. 멋대로 칠하고 아무렇게나 버려둬도 흠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흙이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재료가 아닐까요? 여기는 에폭시를 알기 이전에 작업했던 곳인데요. 생각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흙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다닐 통로라 고심을 많이 했어요. 지금 같으면 엷은 돛 미장에 에폭시 마감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청형화된 모양과 선이 싫어서 멀쩡한 대리석 조각낸 거 좀 보세요. 팁 하나, 프로링을 깐 커피숍인데요. 바닥에 마사를 채워서 또각또각 구두발 소리를 잡았어요. 천장 마감을 어떻게 하나? 흙벽과 이질감이 없는 재질은? 저는 흙의 질감을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부드러움이라 하고 싶은데요. 흙에는 차고 따뜻함, 무겁고 가벼운
부드럽고 거침 등 갖가지의 느낌이 있다는 말이죠. 흙과 닮은 재료라면 목재만한 것이 없을 거예요. 흙에서 나무가 자랐으니까요. 열을 가한다거나 인위적으로 손질을 많이 한 천장재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요. 목재를 사용한다면 단연 누바겠지만 반들거릴 정도로 샌딩이 된 점이 썩 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송각재였어요. 하지용으로나 쓰는 각재를 켜거나 색을 입혀서 객실 천장도 직접 작업에 나섰는데요. 펜션 객실의 천장. 전시관 2층 계단. 미송 루바를 뒤집어 시공한 7곡의 아침. 미송 루바로 작업된 2층. 엠블럽 적삼록 루바로 시공된 화장실. 이건 오버의 극치. 인정합니다. 테이블쇼로 바늘 켠 각재, 아크릴 물감을 칠하는 장면. 간혹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해요. 천장 마감재로 개발된 좋은 제품도 천진데 일일이 손이 가고 작업이 더딘 각재로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었겠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고급 천장재는 나중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지만 목재는 순환자원이잖아요. 종래엔 불을 떼도 되고요. 어차피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면요. 사는 게 서로가 녹록지 않는 세상에 재료가 돈을 머금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는 것이 좋잖아요. 보존 가치를 생각한 것도 아닌데. 자연을 조망하기 가장 좋은 난간대에 대한 고심의 결과물인데요. 코팅 와이어입니다. 아주 생소한 자재이지만 방부 목재의 가림, 평철의 평이함, 투명 유리의 고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선택된 거죠.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가 된 사각의 건물에 맞는 난간대를 구상하다가 문득 현장에 뒹굴고 있는 하수 배관에 눈이 갔어요. 시멘트에 마사나 일반 흙을 혼합해 배관에 넣고 붙인 난간대입니다. 벽관과 PVC 파이프와 철근, 철제와 농사용 PE-호스, 철 동가리의 합창,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금 봐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사진인데요. 아직 벽체 공사를 시작도 안 한 마당에 난간 작업하려고 PVC 배관을 자르고 있는 거 보이죠? 건축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상상만 잔뜩 풀어놓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건축에 문외한이었는가 하면요. 부산에 있는 건축실무 25년 차인 필건축학교 동기에 도움을 받기로 하고 거처할 원룸을 구하게 되는데요. 3개월 계약을 했는데 2달 만에 끝나면 한 달치는 그냥 돌려주려나 했다니까요. 그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나서야 공사가 끝났는데 말이죠.
여기가 필권 축전 시건인데요. 원래는 네 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바닥기초만 하고 도어지처럼 비워져 있는 상태였죠. 흙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필건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시 시설에까지 생각이 미쳤던 거죠. 필건축은 완성된 결과물만 가지고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필건축 작업은 여타 건축 행위와 달리 수작업 위주의 특별한 공정을 수반한다. 사람의 손을 일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로 잰 듯한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조립식 주택처럼 정형화되지 않아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돌출되기도 한다. 흙의 물성에 따라 낙담과 성취감을 반복하기도 하고 내면에 꿈틀거리는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흙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잃어버린 가까움에 대한 회복,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필건축이 있고 마음 소풍도 그 하나의 살이라 생각한다. 필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고 바람이 통하고 하늘이 보이는 파르테논. 만약 처음 모습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 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불완전함이 건네는 악수와 같이 친근함에서 찾는 건 아닐까? 단단한 석재라 하더라도 시간차만 쓸 뿐 닳고 깨지고 무너짐이 우리 인생과 다를 바 없으니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건축. 공정마다 완벽을 욕심낼수록 더 불편해지던 심사가 파르테논 사진 한 장에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죠. 건축물보다 시시때때 변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런 뜻으로 상징물을 세운 거예요. 100년은 된 듯 연출도 좀 해놓고요. 파르테논, 그 불완전함이 보내준 선물. 바람길은 직사각형 건물의 중간에 자연과 바로 소통하기 위한 통로이고요. 전시관 지붕은 인접도로의 경사에 맞춰 거슬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아래 파촉의 잔도는 부재가 또 다른 길을 꿈꾸다인데요. 유방이 파촉으로 떠나며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불태워버렸다는 그 잔도를 의미하죠. 훗날 힘을 키워서 다시 세상을 평정하는 유방의 결단과 의지의 상징입니다. 마음 소품 건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레미콘을 타설하지 않은 진림로에 잡초를 뽑아야 하는 이래서부터 흙이 떨어진 자리를 덧칠하거나 메꿈 작업도 계속해야 되고 흉내는 낙엽처럼 빗바래고 때가 묻은 흙깃도 지은 사람이 봐주어야 할 목이라 생각한다. 집과 사람이 자연과 별개가 아니고 자연의 일부로 살고 있음을 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영재를 던져준 것이 필건축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곱씹고 있다. 필건축 전문가 논문에서 병아리 놀이터이기도 한 여기는 토굴입니다. 돌과 적벽돌을 이용해 최석강 분위기를 연출해 보려 했어요. 구원과 가까운 곳이 안에 고향이거든요. 남아있는 자재를 10분 활용하기는 했으나 토굴에 어울릴 문은 건축 과정부터 소개할게요. 복분자 터널이 있던 텃밭, 유공관 작업 중, 레미콘 타설 이후에 해야 할 벤치 풀륨건과 바닥돌을 먼저 작업해 놓고요. 이렇게 하면 거푸집 설치와 타령 작업을 건너뛰기 할 수 있겠죠. 공정 단축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차득의 기회와 알아가는 즐거움을 놓치기 싫었고 사실 그동안 기술이 좀 늘기도 했거든요. 우선 토굴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요. 토굴은 식품 저장용이기도 하지만 도로에서 보면 건물을 가려주기도 하죠. 아름다운 건축은 드러내지 않는 건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슬라이딩 도어에 오사이를 제끼고 흙몇 가지를 넣는 순간 유레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흙은 물과 석회, 때론 시멘트와 섞여있던 흙은 본래 흙의 색이 아니었구나. 처음 계획은 구들이 있는 겨울집과 대청마루가 있는 여름집을 현대식으로 공간을 나눈 주택을 짓는 거였는데요. 두 장의 유리 안에 있는 흑색에 반해서 사면 모두 유리로 된 작업실을 만들고 말았어요. 소나무 숲을 돌아 나온 신선한 공기가 계곡을 넘나들고 동트기 전 밝은 빛은 이미 선약 끝까지 물들인다. 매일같이 저녁놀이 멀티스크린으로 펼치는 영상. 오늘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 먼 산, 내려다 보이는 강, 늘 안색이 들쭉날쭉한 구름. 눈으로 보면 그림 그 자체고 사진으로 남기면 소장품이 되는 자연.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면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딴엔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니 예술이니 해도 손대지 않는 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 Did I stop believing? Oh, could it be true? Now I just hope that one day it'll come back and make everything new. Ooh. Maybe one day soon we'll be together again, and the world will come alive right before my eyes, just like magic.